호랑이 발톱을 숨긴 남자. 녹슨 칼날, 다시 빛을 찾다. 차가운 감방의 쇠창살 너머, 달빛이 듬성듬성 비치는 작은 텃밭. 호랑이 태식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김태식은 흙먼지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추 모종을 심고 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다. 모든 일을 끝내고 자리에 들어와서 사부님이라 불리는 백발의 노인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다. 태식아, 흙은 거짓말을 안 한단다. 부린 대로 거두고 정성 들인 만큼 돌려주지. 내 마음밭도 이 텃밭 같으니라. 태식은 고개를 들지 않고 묵묵히 일한다. 그의 거친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새로운 다짐 같은 것이 옅게 드리워져 있다. 한때는 돈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했던 그였지만 감옥에서 만난 사부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빵 굽는 법을 배우며 처음으로 평범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밤마다 그는 몰래 편지를 썼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와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긴 편지였다. 과거의 그림자, 새 삶을 흔들다. 출소 후 3년. 태식은 번화가 뒷골목에 허름하지만 아늑한 희망 베이커리를 차렸다. 따뜻한 빵 냄새가 골목 가득 퍼져나간다. 사람들은 아직 그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지만 매일 아침 진심을 담아 빵을 굽는 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연다. 베이커리 카운터에는 밝은 얼굴의 알바생 박미소가 손님들에게 웃음을 건네고 있다. 미소는 아침 일찍 나와 태식을 돕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 빵집 문을 닫을 때까지 함께한다. 사장님, 오늘 갓 구운 슈톨렌이 벌써 동났어요. 역시 사장님 빵은 최고예요. 미소 내가 잘 팔아서 그런 거지. 어서 가서 공부나 해. 빵 공부도 공부잖아요. 전 나중에 사장님처럼 맛있는 빵 만들어서 꼭 우리 동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미소의 순수한 미소를 볼 때마다 태식의 마음은 따뜻해진다. 미소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밝음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였다. 태식은 미소가 자신처럼 어둠에 발을 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순간 베이커리 문이 열리며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들어선다. 그의 등 뒤로 햇빛이 비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어딘가 낯설고 위협적이다. 태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는다. 바로 그의 옛 동료, 두꺼비 용팔이었다. 과거의 그림자, 새 삶을 흔들다. 미소가 퇴근한 후 용팔은 태식을 뒷골목으로 불러낸다. 용팔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옆에는 험상궂은 부하들이 서 있다. 야, 호랑이 태식, 빵집 아저씨 다 됐네? 세상 참 많이 변했어. 볼일만 말해. 용팔 태식의 어깨를 툭 치며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딱 한 번만 도와줘라. 이번에 기깔나는 한탕이 있어. 돈이 복사기처럼 찍힐 거야. 옛날 내 솜씨면 식은 죽 먹기지. 태식 난 이제 그런 짓 안 해. 용팔 정색하며 개소리 집어치워. 내 주제에 새 출발. 웃기시네. 너 감방 가서 뭐 했는지 다 알아. 착한 척하는 거 토 나와. 다시 그 칼 잡는 순간 내가 쌓아 올린 이 개미집은 내가 박살낼 수도 있어. 미소가 일하는 베이커리 안을 힐끗 보며 특히 그 귀여운 알바생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 태식의 얼굴이 핏기 없이 굳는다. 미소의 해맑은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다. 겨우 지켜온 그의 작은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다. 그는 다시 칼을 잡아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가? 낡은 문신이 새겨진 그의 주먹이 으스러지듯 쥐어진다. 이후에도 용팔이의 접근은 계속되었다. 야, 태식. 너 여기서 뭐하냐? 또 만났네. 하면서 반갑게 어깨를 툭 친다. 사실은 태식이 일과를 다 파악하고 일부러 나타난 거지만 태식이는 꿈에도 모른다. 같이 밥이라도 먹자며 반강제로 끌고 가서 옛날 얘기, 특히 태식이 혼자서는 잘 이뤄낼 수 없었던 과거의 성공에 대한 추억을 곱씹으며 그때 우리 진짜 한 팀이었잖아. 너 없었으면 그 일 어림도 없었지. 태식이 자존감을 슬쩍 건드린다.
내가 내 연락처 어떻게 알아냈게? 소문 들었지, 잘 살고 있다고. 하며 뒷조사한 티는 안 내고 순수한 동료애인 척. 식사 자리에서 태식이가 요즘 뭐하고 사는지, 경제적으로 힘든지 아닌지, 가족은 어떤지 같은 정보를 걱정하는 척 물어보며 대화를 계속한다. 특히 내 딸 학원비는 요즘 그거 비싸다며 구체적인 질문으로 심리를 파악해본다. 처음엔 법에 걸릴 일은 절대 아니라고 맹세하면서 진짜 너무나 사소한 부탁을 해왔다. 내가 급하게 어딜 다녀와야 하는데 이걸 안전한 곳에 잠깐만 맡아줘. 누가 물어보면 그냥 내 물건이라고 해. 내가 이틀 안에 찾아갈게. 사례는 두둑이 할게. 라며 박스나 가방 하나를 맡긴다. 그 안에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작업 자료가 들어있거나 나중에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물건이 들어있었다. 약속한 이틀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 아, 미안. 일이 꼬였네. 한 번만 더 부탁해. 라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가 지금 빚쟁이들 때문에 쫓기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 내가 직접 좀 처리해 줄 수 있냐? 넌 깨끗하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수고비는 2배로 줄게. 하며 어디론가 사라진다. 또 한 번은 어제 태식이 딸이 아파트 상가 앞에서 뛰어놀더라. 참 예쁘던데.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지만 태식이은 엄청난 압박을 느낀다. 용팔이는 태식이에게 이 일 딱 한 번만 크게 도와주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도 이제 이 바닥 뜨고 싶다. 대신 너한테는 평생 후회 안 할 큰 돈을 쥐어줄게. 내 가족들이랑 해외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하면서 희망 고문을 시작했다. 용팔이는 태식이에게 형님 두목께서 내 얘기를 듣고 많이 궁금해 하신다. 잠깐만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러면 내가 더 곤란해진다. 라며 태식이가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든다. 아니면 태식이가 처리하던 일이 꼬인 것처럼 꾸며. 이건 내가 처리할 수준이 아니야. 형님이 직접 나서야 해. 라며 두목을 만나라고 강요한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위압감이 느껴지는 고급 레스토랑. 개인룸이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별장 같은 곳에서 만나게 한다. 태씨가 오랜만이다. 내 소식은 용팔이한테 종종 들었다. 밖에서 힘들게 살았다며. 참 고생 많았다. 하며 겉으로는 친근함을 내비치지만 그 눈빛과 말투에서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무언의 압력이 느껴진다. 과거 태식이의 재능과 영웅담을 슬쩍 꺼내어 자존감을 건드리기도 한다. 내가 손대면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었지. 그때는 내가 에이스였잖아. 두목은 선택이 아닌 명령에 가까운 제안을 한다. 내가 맡았던 일이 지금 좀 크게 판이 벌어졌다. 내가 중간에 빠져버리면 우리도 곤란하고 너도 곤란해지는 상황이야. 라며 태식이가 이미 자신들의 조직과 엮였음을 강조한다. 두목은 태식이에게 어마어마한 돈과 안정적인 미래를 약속한다. 이번 일만 잘 마무리하면 너 평생 고생할 일 없을 거야. 가족들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우리가 내 미래를 책임져 주마. 하지만 이 말 뒤에는 분명한 경고가 숨어 있다. 대신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내 가족들도 모두가 편치 않을 거다. 태식이가 거절할 경우 가족의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준다. 두목은 태식이에게 이 조직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지. 네 능력이라면 우리 조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거다. 라며 태식이를 한 조직의 일원으로 포섭하려 한다. 두목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용팔이가 태식이 옆에 바싹 다가붙어 속삭인다. 봤지? 형님께서 너를 얼마나 좋게 보시는지. 이번 기회 놓치면 진짜 후회할 거야. 형님이 괜히 너 만나자고 한 거 아니야. 이제 너 발 뺄 수도 없어. 라며 두목의 위압감으로 흔들리는 태식이의 마음에 쐐기를 박아넣는다. 태식이가 망설이는 기미를 보이면 형님 말씀 들었잖아. 지금 안 하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위험해질 수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네가 살 길이야.
라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절규하는 심장, 마지막 선택. 용팔의 협박에 못 이겨 태식은 결국 은행강도 계획에 합류한다. 용팔의 일당과 함께 어둠 속으로 잠입한 태식. 그는 오랜만에 잡는 공구들과 날카로운 칼날의 감각에 낯설면서도 익숙함을 느낀다. 그의 옛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살기 대신 깊은 고뇌와 미소의 밝은 웃음이 맴돈다. 사부님이 가르쳐준 인생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말이 귓가에 울린다. 일당은 침입에 성공하고 금고를 열기 시작한다. 태식의 뛰어난 기술 덕분에 보안 장치들이 무력화된다. 바로 그때 용팔이 금고를 향해 마지막 돌격을 지시한다. 하지만 태식은 한 발 늦는다. 김태식, 뭘 꾸물거려. 어서 해. 기다려, 뭔가 이상해. 태식은 순간 망설인다. 그는 자신이 오랜 기간 빵집을 운영하며 얻게 된 새로운 관찰력과 조용한 생활 속에서 다듬어진 판단력으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이는 단순히 돈을 훔치던 과거의 그에게는 없던 능력이다. 그는 베이커리를 열면서 새로 배운 손놀림으로 조용히 작은 기폭장치 하나를 빼돌린다. 용팔이 잠시만 기다려. 용팔의 눈을 똑바로 보며 경비가 안에 있어. 무슨 개소리야. 다 재웠다고 했잖아. 아니라면 안을 확인해봐. 용팔은 의심스럽지만 태식의 과거 전적 때문에 망설인다. 용팔의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찰나 건물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경찰, 씨발, 대체 뭐야? 내가 신고했어. 이 배신자 새끼. 너 오늘 죽었어. 용팔이 태식에게 달려들고 태식은 용팔의 공격을 간발의 차로 피한다. 옛날처럼 치고받는 싸움 대신 태식은 자신의 몸을 던져 용팔을 다른 부하들과 함께 건물 안쪽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린다. 바깥에서는 경찰의 최루탄이 터지고 안에서는 용팔 일당의 고함과 저항이 터져나온다. 태식은 몸 곳곳이 긁히고 멍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를 지켰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태식은 조용히 두 손을 들어 올린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호랑이는 이제 완전히 발톱을 숨긴 채 희망 베이커리의 빵 굽는 아저씨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칼날을 들지 않았다. 미소의 얼굴을 떠올리며 따뜻한 빵 냄새가 가득한 베이커리의 아저씨로 남기를 선택했다. 며칠 후 태식은 다시 베이커리로 돌아와 빵을 굽고 있다. 그는 범죄를 막은 영웅이 되었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 자신의 과거도 다시 밝혀지면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미소가 활짝 웃으며 서 있다. 사장님, 짠, 동네 사람들이 사장님 드시라고 만든 선물이에요. 미소가 내민 것은 어설프지만 정성껏 만든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작은 호랑이 인형이었다. 그 옆에는 희망 베이커리 최고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베이커리 유리창 너머로 용팔의 협박으로 한동안 끊겼던 손님들이 다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빵을 사고 있었다. 태식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로운 미소가 번진다. 녹슬었던 그의 칼날은 이제 따뜻한 빵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희망으로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